드디어 명동에 나왔습니다. 강북쪽이 요즘은 강남쪽보다 훨씬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관광객 때문에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또 현황도 좀 파악하고 또 요즘에 트렌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하고 종로를 거쳐서 동대문까지 한번 가는 그런 임장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마트 K푸드 랩인데 자꾸 이마트를 저기다 넣으니까 K푸드 랩 자체가 뜨질 않습니다. 너무 이마트가 각인돼 있어서. 그러나 확실히 K푸드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렇게 또 이마트 K푸드 랩 같은 매장이 많이 생겨야 결국엔 우리나라 음식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매출도 많이 늘고 하겠죠. 그래서 편의점이 많아지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뭐 많은 또 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명동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약국들이 대형화해서 도매화하는 올리브영 같은 느낌으로 쇼핑몰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K푸드, K컬처 다 지나고 K메디칼인데 이제는 K약품까지 K바이오가 될까요? 대단합니다. 이게 상품 이것만 해도 와, 이거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일이겠다. 야, 팝콘이 대한민국 팝콘이 이렇게 뜰 줄이야. 저는 이 명동에 올 때마다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이때 명동에 왔을 때 거의 여기 지금 이 상가들이 다 폐점하고 문 닫고 공실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매물도 많이 나왔어. 이게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임대료가 안 돼서 어려우니까 이게 평당 1억에 나왔던 건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기본 3억. 그런 걸 보면 참 투자라는 것도 시간 싸움이기도 하고 체력이 좀 돼야 됩니다. 버틸 여력이 좀 있어야 투자도 잘들 하시는 것 같아요. 명동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데 이게 또 천년만년 갈 건 아니니까 항상 한쪽에서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게 투자자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앞에 이제 명동 성당입니다. 뭐 저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현대사의 역사가 있는 명동 성당을 지날 때마다 또 머리를 좀 숙이고 숙연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명동 성당의 어떤 가치, 위상 이런 것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입지적인 부분을 떠나서 가치라고 하는 게 참 오래되기도 했고요.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어떤 근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가다 보시면 도심지에 유동인구 많은 서울 시내 뭐 사거리, 대로변에 이런 그 광고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런 명동, 그러니까 중구나 뭐 종로구 이런 데는 이런 거 가지고 또 수입 대체를 하고, 강남구도 이런 여기 강남역에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강동구도 가서 보시면 천호역 그 횡단보도 코너콘에 이런 광고판을 설치해서 뭔가 좋은 데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K컬처의 어떤 유행을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속도전입니다.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이 무신사의 어떤 실행력, 또 어떤 판단력, 거기에 또 이런 그 움직임까지 보면 정말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신사가 성수동에만 있지 않고 원래 신촌에도 많았어요. 홍대 입구에 있다가 성수동에 갔다가 강남에도 대형 매장을 작년에 냈죠. 그리고 지금 명동인데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매장이 계속 들어가서 선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본받을만 합니다. 될 만한 곳은 빨리빨리 선점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 기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유행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수출을 많이 하는 효과잖아요. 외국인들한테 많이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나이키만 해도 우리나라 매장이지만 브랜드는 우리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신사는 우리 거예요.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브랜드들이 뭐 계속 나와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ABC 마트가 저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개의 브랜드보다 모든 신발의 브랜드가 다 있는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새삼 또 알았고, 이게 오히려 매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매장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서울의 심장부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뭐 옛날에 IMF 때 사라진 역사 속의 은행들 본점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기에 있었던 은행들은 다 사라지고 또 자본 시장도 개방되면서 외국계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와서 뭐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긴 하지만 실제로 대주주는 외국 자본이 더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면 이제 롯데죠. 롯데타운이에요.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호텔에서 이 좋은 입지에 왜 이 롯데가 들어왔을까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 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좀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게 된 그 사유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됐건 롯데 같은 경우는 일본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자본이 들어오는 와중에 이 투자를 받아서 저 롯데 호텔을 세웠는데 그 과정이 이 롯데 백화점까지 또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돈으로 선점한 역사가 됐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어찌됐건 이 좋은 을지로 입구역 큰 핵심 요지에 롯데타운이 들어선 과정을 보면 결국 머니게임이었다. 그러나 이 롯데호텔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주변에 상권도 키워주고 외국인 관광객들, 시청이나 요 뒤편에 있는 또 외교관들 이런 분들이 있을 호텔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준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꼭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투자는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때와 함께 입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깡패입니다. 을지로에서 종로로 가는 길에 광교에 잠깐 멈췄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계천을 좀 감상하고 가려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서울시장 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이게 역사잖아요. 덮여있던 청계천을 이제 열어 제친 거죠. 시민한테 이게 돌려줬다라고 이제 한 공간인데 이거 하나로 결국은 대통령까지 가신 거니까 이 역사는 두고두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저도 지금 돌아보면 이걸 뭐 교통도 불편하고 뭐 많았어요. 또 환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니 관광객들도 와서 또 많이 즐기시고 또 서울도 한층 더 한 단계 또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청계천 주변으로 변화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정됐다고 그러죠.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청계천 주변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이요. 급격하게 신축 건물 포함해서 주거시설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높다라고 생각되는 건물들이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와 있고 신축 오피스 건물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됐고 또 환경도 많이 개선됐다. 제가 이제 종각에 왔습니다. 종각. 제가 이제 종각에서 저 건물을 보면 항상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의 역사에서 이 건물이 기여한 게 상당히 커요.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저 위에 저게 보이시나요? 저 브릿지를 만들 때 우리나라 최신 공법이 쓰였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지으시면 아파트 동별로 뭐 초고층에 브릿지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원 만들고 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잭공법입니다. 잭업 공법해서 쭉쭉쭉쭉쭉 올려가지고 저기다 올린 거예요. 그때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또 그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정말 상징적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아쉬워요. 보시다시피 라운드잖아요.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쓸모없는 공간이 많다. 임대료도 비쌉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또 여기 있다고 하면 대부분 또 여기 입주한 임차사들이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목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비싼 건물의 상징적인 건물, 누구나 또 종각역에 내리면 다 알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옛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에서 처음 지을 때 실제로 저 공법만으로도 해외 수주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속은 그렇게 없다. 이 종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종각에도 좀 놀러 오면 좋으련만 종각에서 끝이 납니다. 종각역은 별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냐? 이제 저 광화문 쪽이죠. 경복궁이나 뭐 북천, 서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종각역을 안 들리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관광객들 동선이라고 할까요? 투어 코스를 라인을 좀 잘 잡아서 종각 이쪽도 좀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금방 상권이 살아날 텐데 여기 지금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관철동이 상권이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광장 놀리면 뭐합니까? 관광객들이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여기도 들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주변에 뭐 상권도 많이 좋아지고 또 뭐 팝업이나 이런 것도 유치를 좀 하면 종로구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행정이나 이런 부분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전 우리 흔한 말로 조선시대 유기전부터 있었던 그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이쪽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건물주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이 연세 드신 우리 건물주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실도 그냥 비워놓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종로의 이 오래된 건물들은 대출도 없는 건물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놔두고 옛날처럼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굴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도 분명히 좋아질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좋아질 것 같다. 명동이 지금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종로의 이 관철동이나 이 뒤쪽에 개발만 조금 되고 호텔이 좀 들어오고 주변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경복궁 가깝죠, 파고다 공원 있죠, 또 종묘도 있죠, 뭐 많으니까 이 주변도 분명히 중간에 지금 끼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된 것 뿐이지 또 늦어져서 여기가 좀 소외돼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언제 저도 모릅니다. 재건축보단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이 되겠냐고. 저거 건물이 요거만 해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뭐 태어나서 삶의 터전이니까 그 터전을 돈 때문에 없애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